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성동 장제원의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평론이란 게요, 저 사실 지금 저의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인간인데 술, 담배 다 끊었죠. 오로지 방송 이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도 무슨 어떤 쾌감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이것도.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장제원이가 민들레라고 하는 이른바 친윤계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장제원과의 권력투쟁이었다. 권력투쟁이다. 자기가 잠시 내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내가 물러서겠다라고 자리를 비웠더니 완전히 권성동의 전성시대, 완벽한 권성동 전성시대로 갔다. 순간 한 20여일 자리를 비웠더니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 때 모든 것은 형인 이상득을 통해야만 되는 만사 형통, 그 똑같이 만사 권통이다. 모든 것은 권성동인을 통해야만 되는 이른바 만사 권통이 됐다. 심지어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무조정실장 인사하는 것까지도 시비거든. 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속마음으로는 권성동이에 대해서 아니꼽게 생각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장제원이가 권성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민들레, 만들려고 하는 게 민들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명박 때의 이상득과 또 킹메이커라고 자부하는 이재호, 그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역설을 했잖아요. 방송을 끝나고 딱 봤더니 10시쯤에 딱 보니까 권성동이가 장제원한테 그냥 완전히 집중 포화를 했더만. 내가 이거 보고 적중했구나. 그때 정말 짜릿짜릿한 거예요. 이거 내가 적중했구나. 만약에 권성동이가 장제원이가 민들레라고 하는 그야말로 친윤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권성동이가 그거 장제원이 그거 잘된 거다,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윤창중이가 완전히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구라를 친 게 되지. 구라를 친 게.
근데 이게 완전히 적중한 거야. 이야, 이게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그냥 짜릿짜릿한 거야. 그렇다면 뭐냐? 윤창중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다 맞다는 얘기야. 어? 권성동, 이 장제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고 직접 확인했거나 권성동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눈치 냄새를 맡지 않고 이것을 이용호 무소속으로,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그 전라북도 남원에서 당선돼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온 그 이용호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용호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김종필 총재 그 자민련에 입당해서 출마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용호 기자가. 응? 그런데 권성동이가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장제원이가 민들레를 만드는 걸 보고 직감한 거야. 직감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지금 권성동한테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권력자한테 모입니다. 네? 아, 이거 정말 나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구나. 어? 이거 막아야 되겠다. 노골적으로 장제원을 공격한 거야. 이러다가 당이 망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권성동이가 장제원을 노골적으로 그냥 완전 민들레 해체 작업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전화를. 어? 이게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인 거야. 이명박 때의 이재호하고 이상득은요, 서로 나와바리를 존중해주면서 했거든요. 서로 나와바리를. 그래서 이상득은 자신의 똘마니들을 청와대에다 주로 집어넣었어요. 청와대. 예? 청와대. 그게 누구냐? 지금 요번에 그 경기도 교육감 된 임태희. 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득은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재호는 당을 받고. 그리고 서로 신사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보니까 이건 완전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 처리가 누구냐? 그게 권성동이에요. 응?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권성동이가 장제원을 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은 줄 아세요? 이준석하고 손을 잡. 이준석이야. 이야, 무서운 이야기야 이게 지금. 응? 정말 놀라운 야합이구만.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당정대, 당, 그 다음에 내각, 대통령실, 이게 잘 돼 있는데 왜 민들레라고 하는 계보를 만들려고 하느냐?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죠. 이준석이가 노골적으로 극구 반대해야 될 이유는 그건 뭐 간단한 거예요. 당내에 친윤계라고 하는 계파가 생기면 이준석은 뭐 완전히 무력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내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 영향력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바보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준석이가 땡깡 부린 거야, 땡깡. 그거지 뭐예요. 그런데 그 권성동이가 이준석이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거야. 와, 권성동 불량한 사람이에요. 응? 권성동 장제원이가 윤석열 정권 만든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요. 권성동이하고 장제원이가 둘이 악수하는 장면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둘이 완전히 바른정당까지 갔다 가고 이명박 때에 이명박 그 검찰에 구속될 때에 노령동 앞에까지 가고 했지만 장제원이하고 권성동이가 악수 한 번 하는 거 보지 못해요. 여러분 봤어요? 이게 바로 정치부 기자들의 눈인 거야. 둘은 완전히 지금 원수 관계야, 원수. 원수 관계. 그런데 권성동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장제원보다 더 아주 악랄한 사람이야. 이른바 제가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악마의 정치. 박지원의 정치를 제가 뭐라고 규정했죠? 악마의 정치다. 저는 박지원과 권성동이가 어제 이준석이가 장제원이가 친윤계 민들레라고 하는 윤석열 별동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맞장구 치는 걸 보면서 야, 권성동이 악마구나. 악마구나. 이런 악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소속돼 가지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저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탄핵시키고 탄핵 소추 결의안이라고 하는 황당한 거짓말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고 이것을 들고 가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가지고 강일원 재판관을 만나서 그 강일원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서 결의안을 고쳐 가지고 이정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호소해 가지고 전원일치 파면을 이끌어내는 그 인간이 바로 권성동이구나. 아, 이렇구나. 네? 여러분 권성동이 그 울 때 장면 이렇구나. 응? 내가 권성동을 잘 봤구나. 이 무지막지한 인간이구나. 박정희 정권을 망친 차지철이가 되고도 남겠구나. 응? 자, 그런데 지금 이 싸우는 걸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 이런 측면을 또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겠구나. 지금 엄청난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1962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혁명으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자. 박정희 소장이
자기 혼자 5.16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게 아닙니다. 그 군사혁명을 결정적으로 성공시킨 그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바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었어요. 그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이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판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박정희 소장이 도저히 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도영이라고 하는 거물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도영 장군, 육군참모총장, 자신의 대선배, 스승에 가까운 이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제거하자 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반혁명 사건입니다. 반혁명 사건. 그래서 어제의 혁명 동지였던 장도영 장군을 구속시켜가지고 풀어주고 결국 장도영 장군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정치학 교수 생활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저는 뭐냐? 권성동이는 오래 못 갈 것이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근한 예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감옥에 보냈느냐? 자신의 비위를, 정권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감옥에 보낸 줄 아세요?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공금 횡령 의원에 관해서 6억의 현찰이 나왔다. 이것을 까발려 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자기 형을.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수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때 얼마나 재미난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네. 네? 그때 감옥에 보낸 게 누구냐? 그때 감옥에 보내서 윤석열 검사야. 그랬던 윤석열 검사가 세월이 바뀌어서 5년이 지나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을, 그러니까 자신이 이상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 검사. 얼마나 재미있어.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여러분 윤창중 칼럼상 TV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이것도 좀 사주시고 또 자발적 구독료도 좀 보내주시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의 책사 신평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치부 기자 40년을 해야만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평 변호사라고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그 변호사예요.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거기에 참여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되기 전에 경상도에 내려갔다가 지금 이분이 신평 변호사가 경주에 삽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치부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어떤 아이고 그레이트 사일런스, 이야 멋지다. 예, 네. 이런 재미난 얘기 좋아요. 어디서 못 듣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예, 네. 그런데 유능한 정치부 기자는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취재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요. 과연 누구를 과연 누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움직이는 책사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도 그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반드시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거라 이거예요. 아유 참, 푸르마님도 참 보내셨네. 푸르마님도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 지켜보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황당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저것은 김건희 여사의 타고난 정치 감각 또는 그 무속적 신앙에 기반된 어떤 직감에 의한 결정,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의 적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청와대를 옮기고 뭐 용산으로 뭐 가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5.18 가고 제주 4.3에 가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예컨대 문재인 사저 앞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시위, 집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하루 만에 바뀌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그 배경이 뭐냐, 그걸 추적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평 변호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신평 변호사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윤여준 씨, 여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초 역할하면서 아이디어 제공하고 이런 몰아가는 이른바 책사라고 하는 그 윤여준과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신평 변호사가. 신평 변호사가 이 양반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그 부분에
이 양반의 견해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청와대를 옮기는데 김건희 여사의 무속적 신앙의 바탕을 둔 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만 그것만 딱 의존해 가지고 청와대를 이전했을 리가 없다 이거야. 누구한테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말해도 비밀이 새 나가지 않고. 그게 누구냐? 신평 변호사인 거야.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걸 내가 찾아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아냈느냐? 더 팩트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잖아요. 이 더 팩트에서 신평 변호사를 상하로 나눠가지고 장문의 인터뷰를 했어요. 신평 변호사를. 네? 그러니까 더 팩트가 아는 거야. 더 팩트가 기가 막히게 특종하는 인터넷 매체잖아요. 야, 윤석열을 움직이는 것은 이게 신평이구나. 귀신처럼 찾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상하게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렸는데 다 개입을 했어. 김경순이 김포 존내는 그 사진 찍은 것도 더 팩트지.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청와대에서 탈출한 거야. 대단한 용단이라는 거야. 이거 신평 변호사하고 상의했구나. 신평 변호사 그런 거야. 당신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 물어봤겠지. 청와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 국민에 돌려주고 싶다. 찜찜하다. 거기서 신평 변호사가 확신을 준 거야. 기가 막힌 얘기야. 뭐라고 얘기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김영삼, 김대중보다 뛰어난 대중 정치인의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를 탈출하는 걸 보니까, 그런 대단한 용단을 내리는 걸 보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지. 이 신평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칠 사람이야. 지난번에 왜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인터뷰를 보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표를 더 잃어버리게 된다. 더 얻지 못한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나오니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발도 무지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측근을 동원하고 뭐 이런 걸 다 알더라고. 그리고 이재명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서울의 소리 백은족이라는 사람하고도 가까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자체가 하여튼 비근한 예로 이 책사라고 주장하는 유저준이가 이런 스타일이거든. 더 팩트 그 기자한테 넘어가가지고 하여튼 별별 소리를 다 했더라고. 자기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이뤄냈다는 거지.
앞으로 이 사람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문시, 사저 이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철수 단일화, 청와대에 옮긴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단 말이야. 와, 이게 사람이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그대로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그 다음에 순서 없이 신평 변호사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내칠 거냐 버릴 거냐 버리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버릴 것이다. 그쪽이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내기를 걸어야 될 게 뭐냐. 신평 변호사예요. 신평 변호사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지고 있는 거야. 이준석 상납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해서 정계를 퇴출해야 한다. 이준석은 나이는 젊어도 구닥다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보는 데에 그 이준석에 대한 시각을 결정적으로 나는 이게 영향을 줬다고 봐. 그리고 이준석은 조국이보다도 알고 보면 더 나쁜 인간이다. 이준석이가 혐의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 이런 자는 아예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 네. 이걸 찾아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책사가 신평이다. 여러분들 신평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